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함께 만날 내용은 언어 영역에서 나왔고요. 지문은 우리 교재 28번째 지문입니다. 지시 표현의 세계. 국어 시간에 자주 만나죠. 그리고 독해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지시 표현이 지시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문제가 독해 문제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물에는 고유한 이름이 있다. 이것들은 이름 그대로 문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그 이름 그대로 나오면 아, 그게 그랬다는 거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그, 저로 대표되는 지시 표현은 해당 사물을 지칭하면서도 본래 명칭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앞이나 뒤의 장면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줘 라고 얘기하면 아, 사과를 달라는 거구나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것을 줘 라는 문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앞에 내용을 봐야 돼요. 앞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길래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지? 이 그것이 지시하는 바는 뭐지?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그, 저는 원근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원근은 멀고 가까움입니다. 이그저라는 표현에서 멀고 가까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는 말하는 사람과 가까운 표현, 그는 듣는 사람과 가까운 표현, 저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으로부터 먼 표현으로 사용된다. 그렇군요. 자, 지금 선생님은 여기 있고 여러분은 선생님의 지금 한 몇 미터 정도 떨어진 카메라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펜을 들었어요. 펜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에요나 저것이에요 라고 말하면 어색합니다. 왜?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대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에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저쪽, 여러분 쪽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것 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때 바로 그것은 듣는 이와 가까운 대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와 내 친구가 지금 여기 있어요. 가상의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둘로부터 먼 곳에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것 봐. 그것 봐나 이것 봐가 아닌 거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둘로부터 모두 먼 곳에 있는 것은 저것이라고 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 새로운 것도 아니고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늘상 그렇게 표현을 할 거라고요. 지금 당장 누군가를 불러다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가까운 것을 말할 때, 또는 그 사람에게 가까운 것을 말할 때, 또는 그 사람을 내 옆에 두고 둘로부터 먼 곳을 말할 때 이거, 그거, 저것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 그, 저는 원근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소망이야 에서처럼 이는 일정한 사건을 지시하는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통일은 우리의 소망이야 라고 한다면 이때 이는 통일이라고 하는 사건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그저가 연결된 표현은 주로 이야기의 장면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야기의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이그저가 지시하는 게 무엇인지 찾는 문제가 나와요. 자, 이어서 이것, 그것, 저것, 이, 그이, 저이, 이리, 그리, 저리에서도 원근 개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근데 이때, 그때, 접대의 경우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지금이면 이때, 사건이 일어난 과거의 시간이면 그때, 그리고 가장 오래전의 시간이면 접대가 쓰인다. 우리 그때 그랬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전에, 과거의 시간 그때에 우리가 어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얘기를 얘기하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겠죠. 자, 가장 오래전의 시간, 접대에 우리 갔던데 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오래전의 시간, 그때보다 접대가 더 오래전의 시간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의 거리도 나타낸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말하는 사람과 가까울 때는 이, 듣는 사람과 가까울 때 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둘 다에서 멀 때는 저를 쓴다는 건 공간의 거리예요. 공간적으로의 거리라면 이렇게 시간의 거리도 이그저가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죠. 여하튼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이그저의 표현은 과거로부터의 거리, 그게 바로 이제 시간의 거리죠.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시 표현은 대개 앞에 나온 내용을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원근 표현은 해당 문장만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나온 내용을 지시하기 때문에 그 문장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앞에 내용에서 찾아라는 거죠. 자, 즉 앞에 나오는 문장들을 통해서만 완전히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시 표현이 뒤에 나오는 것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 예입니다. 자넨 이것을 알아야 해. 정의는 결국 이긴다는 것을 말이야. 그럼 이것이 지시하는 건 뭘까요? 뒤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시 표현 이것은 뒤에 나오는 정의는 결국 이긴다 라는 내용을 지시하고 있지만 그것, 저것은 불가능해요. 여기서 이것 대신에 그것, 저것을 넣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지시하도록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것이라는 지시 표현은 일반적인 이그저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바로 뭐냐? 뭔가 힘주어 강조하는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주장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정의가 이긴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자넨 정의가 결국 이긴다는 걸 알아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자넨 이걸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정의는 결국 이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뒤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뭔가 힘주어 강조하는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주장하려고 할 때 이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이것이 그것 저것보다 말하는 사람과 가까운 내용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는 글쓴이의 판단입니다. 보통 말하는 사람 가까운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것이라는 표현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뭔가를 강조하고자 할 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 이그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근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시 표현 이그저의 기본적인 의미를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밝혔대요. 대조가 뭐죠? 대상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는 말하는 사람한테 가까운 것. 그는 듣는 사람한테 가까운 것, 저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로부터 먼 것. 이런 식으로 그 특징들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설명했는데 그 특징이 서로 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조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시 표현이 거리의 원근뿐만 아니라 현재 시간을 중심으로 시간적 거리도 지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 지시 표현 이것이 강조하는 표현에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문단에서 지시 표현의 특징, 뒤의 장면을 통해서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설명하면서 2문단에서는 지시 표현 이그저의 의미, 원근을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게 이제 공간적인 거리를 표현하는 거라면 3문단에서는 시간을 지시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적 거리도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 4문단에서 원근 표현 중 앞의 내용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바로 이것이 강조하는 표현에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렇게 이 글은 지시 표현 이그저의 의미와 쓰임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만나볼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대상 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앞서 글의 구조 살펴볼 때 이야기했었죠? 결국 이 글은 이, 그,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그, 저를 살펴보니까 각각의 특징이 서로 차이점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대조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조. 자, 나머지는 모두 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데 여기 시간의 흐름에 지금 형광펜 보입니다. 자, 수능 연결이겠죠? 만나볼게요. 자, 시간의 흐름이란 말 그대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며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지문에 초기에는, 오늘날에는, 2000년대에는과 같이 시간 표현이 드러나 있으면 시간의 흐름으로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간 표현이 나타날 때는 대상의 변화 과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대상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그 변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능에도 보면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표현들이 주로 보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 글에서 자주 언급되고 그 대상의 변화 과정을 나열하는 문제라든가 변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든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죠. 자, 이어지는 문제 볼까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역시 글을 꼼꼼히 잘 읽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답은 3번이죠. 강조하려는 내용을 주장하려고 할 때 그것 아니고 이것. 자네는 이것을 알아야 돼.
정의는 이긴다는 거, 그죠? 그 예를 잘 기억해 두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볼까요? 보기에 가부터 마에 대한 반응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이 문제는요, 여러분 좀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설명을 하면 훨씬 쉬워요. 자, 지원이가 경복궁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럼 그곳은 어딜까요? 앞에 나오는 장소니까 경복궁이겠죠? 어머니와 함께 온 주영이를 만났다. 그런데 주영이가 어머니와 지원이에게 저쪽은 내 친구고 이쪽은 우리 어머니예요 하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지금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저쪽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내 친구인 지원이는 주영이와 어머니 모두로부터 멀리 있겠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보다 다 멀리 있을 때 저쪽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쪽은 우리 어머니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이라는 말을 썼죠. 어머니와 주영이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자기와 가까이 있는 대상을 나타낼 때 이것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주영이가 있고 어머니가 계세요. 주형이고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쪽에 지원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영이가 지원이를 보면서 어머니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저쪽은 내 친구이고, 그리고 주영이는 지원이에게 어머니를 소개할 때는 이쪽은 우리 어머니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영 어머니. 친구를 보며 접대 나에게 말하던 그 친구구나. 그럼 예전 언젠가 주영이가 어머니께 지원이 얘기를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리로 오렴, 이리 가까이로 와라. 그 말은 어머니와 지원이의 거리가 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면 답은 2번입니다. 지원이는 주영이와 주영이 어머니 모두에게 가까이 있다? 아니죠. 주영이와 주영 어머니가 가까이 있고 지원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쪽은 내 친구이고 라고 주영이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려요. 모두 멀리. 나머지는 맞죠? 기억은 앞 문장에서 지원이가 어제 갔다고 밝힌 그곳, 경복궁입니다. 자, 다 주영이의 위치를 기준으로 주영이의 어머니는 지원이보다 주영이와 가까이 있는 거 우리 그림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주영이는 어머니와 지원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거 라의 접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주영이 어머니는 지원이에게 자신과 가까운 거리로 다가오라고, 이리로 오렴이니까 어머니 있는 쪽으로 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보기의 내용이나 또는 자료를 활용해서 지문 내용과 접목해서 이해를 하는 경우에 그림을 그리거나 간단히 여러분이 표를 나타내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를 돕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나마 그릴 수 있어야겠죠. 자, 이어서 나는 그것을 먹었다 라는 문장에서 그것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으래요. 일단 답은 여러분 2번입니다. 이 문장만으로는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죠. 누가 와서 나는 그것을 먹었다 라고 하면 너 사과 먹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오히려 묻겠죠. 그게 뭔데? 뭘 먹었어? 하고 다시 물어야 돼요. 이 문장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게 지시어의 특징이죠. 그 문장만으로는 알 수 없고 앞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자,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볼까요? 그것 자리에 이것이나 저것을 넣을 수가 없나요? 나는 이것을 먹었다 해도 되고 나는 저것을 먹었다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것은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시간의 지칭이에요. 안 돼요. 왜냐하면 서술어가 먹었다예요. 때문에 그것은 항상 음식이어야 해요. 다른 게 오면 이상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원근을 알 수 없으므로 꾸며주는 말을 붙여야겠고, 꾸며주는 말 붙이면 원근 알 수 있을까요? 꾸며주는 말은 그것 앞에서 그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건데 나는 예쁜 그것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예쁨만으로 원근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원근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듣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알 수 있고요. 그것은 나가 말하는 사람에게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지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저의 특징을 설명한 글이에요. 지시표현, 이것은 지시표현, 이것은 그것 저것보다 말하는 사람과 가까운 내용을 지시할 수 있고 또한 뭐죠? 뭔가를 강조할 때도 이것이라는 표현이 쓰인다고 했죠? 강조하는 내용을 표현하고자 할 때도 사용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독해 실력을 좀 더 향상시켜 보겠습니다. 어휘입니다. 자, 경찰은 그녀에게 그 사실에 대해 좀 더 실제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담고 있는 또는 그런 것, 이렇게 세밀하게 말해달라. 바로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영양소 중에는 비타민이 있다.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에 걸치는 또는 그런 것. 일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양소 중에는 비타민이 있다. 그를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먼 곳과 가까운 곳, 각처에서 달려왔다. 멀 원자, 가까울 근자를 씁니다. 그래서 원근 각처에서 달려왔다. 이런 표현을 정말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알아두시면 좋겠죠. 아, 원근 각처라는 말이 멀고 가까운 곳곳에서 왔구나. 시간급제는 종업원이 일한 시간을 기본이 되는 표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기본이 되는 표준. 기준입니다. 자, 이어서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이에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생활한복은 우리 고유의 멋에 실용성을 덧붙여서 만들었다. 고유한 글을 가진 민족은 세계에서 얼마 안 된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것. 자, 이어서 여러 가지 모양이나 양식이라는 뜻인데요. 백화점에 이런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이나 양식, 바로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다. 가을의 산에 다양한 빛깔의 단풍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쓰이죠. 자, 이어서 일반적인 경우에 라는 뜻입니다. 유행성 독감은 일반적인 경우에 A형과 B형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대개이고요. 이 씨앗은 대개 이른 봄에 뿌린다.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 또는 그런 의견이나 주의라는 뜻인데요. 그는 자신의 이것만을 고수한다. 바로 주장입니다. 주장, 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이라는 뜻이라는 것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휘를 배울 때요, 여러분, 그 어휘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 어휘는 내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어휘가 완전히 내 것이 되려면 이 어휘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말하거나 글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어휘들을 다 활용하기에는 좀 힘들다면, 다 하면 참 좋은데 힘들다면 이 중에 한두 가지만 활용해서라도 주위의 누군가에게라도 아무 문장이나 만들어서 말해보세요. 그때 바로 이 어휘들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